여보세요, 엄마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뚝 전화를 내려놓은 순간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같은 변명, 차려둔 명절상 앞에서 나는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속고만 있진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명절 아침 나는 작은 상을 정성껏 차려 놓았어요. 잡채, 갈비찜, 전까지 혼자서 준비했죠. 식탁 위는 풍성했는데 집 안은 적막했어요. 옆방에는 손주들을 위해 사둔 선물이 그대로였죠. 문득 창밖을 보니 이웃 박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또 못 온다던가요? 그의 물음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 번은 참았고 두 번은 이해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도 바닥에 닿고 말았습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 마음이었죠. 그때 옆집 최할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올해도 못 온다던가? 작년에도 그러더니.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무너졌습니다. 새해째 같은 변명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죠. 이번 명절만큼은 내가 다르게 해보리라 가만히 있진 않겠다고. 새해 동안 명절이 올 때마다 나는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선 늘 같은 말만 남겼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일이 바빠서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자책까지 하게 됐습니다. 나는 매번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작은 시골집 부엌이지만 잡채, 갈비찜, 송편까지 차려놓았죠. 옆방에는 손주들을 위해 사둔 새 옷과 장난감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들은 한 번도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못 온다는 소식일까 두려웠거든요. 정말 그대로였어요. 아이가 아프다, 차가 고장났다, 급한 일이 생겼다 핑계는 늘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명절 당일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은 손주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웃고 떠드는데 나는 그 속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죠. 우리 아들은 바빠서 변명처럼 흘린 그 한마디가 내 스스로도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자식들이 안 찾아오지? 하는 눈빛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는 어느새 명절이 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날 시장에서 아들의 친구를 만난 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주도 사진 못 보셨어요? 그 말이 귀에 박히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고 멈춰 섰습니다. 손주가 두고 간 태블릿을 꺼내 들며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검색창에 아들의 이름을 적고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화면 나는 숨이 막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못 간다. 그날 아들은 제주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으며 맥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감기가 심해요. 며느리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셀카를 찍어 올렸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은 내게 했던 말과 정반대였죠. 강원도 숲에서 가족 나들이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까지. 날짜는 모두 명절 당일과 겹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간의 변명이 단숨에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려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남은 명절 음식 냄새가 퍼져 나오는데 그 냄새조차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베개는 눈물로 젖어 차가워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속고만 있지 않겠다고, 진실을 드러내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태블릿을 붙잡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결국 작은 노트를 꺼내 각 사진 밑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못 간다, 제주 해변 사진. 아이 감기가 심하다, 리조트 수영장 셀카. 아빠가 입원했다, 해외 리조트 단체 사진. 나는 그 노트에 거짓말 앨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이 증거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사진이 늘어날수록 마음속 분노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내가 참아왔던 세월이 우스워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수십 년 모아둔 교육비 통장이었죠. 입고 싶은 옷을 미루고 식비를 줄이고 연금에서 떼어 모은 돈. 그 숫자들은 내 사랑의 무게였는데 이제는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통장을 펼쳐 금액을 바라보다 한참을 멈췄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쪽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이번 명절은 달라야 해. 나는 창밖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참는 어머니였지만 앞으로는 진실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늘 참아왔던 내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요.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못 온 건 이제 이해한다. 엄마도 나이 들면 알겠더라.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죠. 이번 명절에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돼 있으니 잠깐이라도 들러라.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물이요? 뭐예요, 엄마? 나는 웃음만 지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와서 보면 알지.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란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선물인데요? 우리도 기대해도 될까요? 나는 그제야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건 너희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거다. 아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모아둔 거야. 명절에 와서 직접 받아라. 그 말을 듣자 아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갈게요. 저희가 일찍 내려가서 음식도 도울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아들의 목소리 속에서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돈 앞에서야 움직이는 그들의 본심,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이번 명절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겁니다. 며칠 뒤부터 아들 부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명절 일주일 전쯤 못 갈 것 같다는 연락이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시간과 준비를 묻기 시작했죠. 엄마, 몇 시쯤 도착하면 될까요? 저희가 일찍 가서 음식도 도울게요. 그 목소리에는 갑작스러운 열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한 장의 힘이 이렇게 큰 줄 씁쓸하면서도 확실히 알겠더군요.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필요하신 재료는 없으세요? 미리 사가려고요. 늘 피곤하다던 그녀가 갑자기 살뜰하게 묻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들까지 영상통화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할머니, 우리 곧 보러 갈 거예요. 선물도 있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웃음으로 감췄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돈이든 선물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이번엔 반드시 오겠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 진심보다는 욕심이 비쳐 보였거든요. 나는 차분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명절 나는 그들에게 꼭 가르쳐 줄 겁니다. 거짓말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진심이 왜 필요한지를. 나는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지난 명절마다 내가 혼자 있던 거 다들 보셨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나는 아들 부부의 SNS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탄식을 내뱉었고 몇몇은 혀를 찼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대요. 그동안 혼자 계실 줄 알았는데. 이웃들은 내 편이 되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명절 당일 우리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그들이 오면 진실을 못 피하겠죠.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치와 분노로 시작된 계획이었는데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명절 음식을 차리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거짓말 앨범을 크게 띄워 보여줄 생각이었죠. 증거가 한 장 한 장 화면에 비춰질 때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내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내가 옳다는 걸, 그리고 진심이 거짓을 이긴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드디어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프로젝터를 연결해 두었고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오늘은 꼭 결판이 나는 날이겠구먼.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차분히 웃어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저희 일찍 왔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선물 꾸러미까지 들려 있었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라. 다들 기다리고 있었단다. 거실로 들어선 그들은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이렇게 손님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아들이 머쓱한 듯 웃었지만 눈빛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너희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 명절마다 못 온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말이지.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되뇌었죠. 이제 곧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될 거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고 아들 부부도 의아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꺼내 들고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거실 벽에 환한 빛이 번지더니 첫 번째 사진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이게 내가 준비한 선물이란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주도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 가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자막처럼 적힌 글귀 2022년 설날 회사 일이 바빠 못 내려가요. 순간 거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의 눈이 커지고 아들 부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어 강원도 숲속에서 찍은 사진, 해외 리조트 수영장 사진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두 명절마다 변명했던 날짜와 정확히 겹쳤죠. 2023년 추석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화면 속 며느리는 수영장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웃고 있었습니다. 2024년 설날 아빠가 입원했어요. 그러나 사진에는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벽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구나. 어르신들 사이에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속였다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아들은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조용히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망신을 준 건 내가 아니야. 3년 동안 날 속인 건 너희잖니. 벽에 사진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동안 방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웃 어르신들의 눈빛은 차가웠죠. 그때 막내 손주가 조심스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주름진 손등을 잡더니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마음먹었다 해도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는 벽을 허물었죠. 주변도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픈 건 아니란다. 그냥 마음이 많이 서운했어. 그제야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아들도 눈가가 젖어들었고 무겁게 잠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조금은 풀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이었음을 깨달았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 하나가 어른들의 거짓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내 마음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손주의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은 뒤 아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편하게 놀러 다니고 싶다는 이유로 엄마 마음을 외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 잘못을 고백하던 모습 그대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한 번쯤 괜찮겠지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쌓이고 돌이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머님 마음을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두 사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깊이 맺힌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희가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해했을 거다. 가기 싫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만 했어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이웃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실이 제일이지.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나는 손주의 작은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나는 화려한 선물을 바란 게 아니다. 그저 진심이 필요했을 뿐이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벽이 무너지고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명절이 끝난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내 마음속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라던 건 화려한 선물도 약속된 방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눈빛이었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보다 힘든 건 외로움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 벽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대화에서 작은 진심을 먼저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